유인물 첫 번째 선긋기 실습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유인물을 책상이나 종이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중간을 잡으시고요. 공기를 쭉 빼셔가지고 부착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X 내면 붙이는 것보다는 마지막 거는 조금 탈착이 편하게 끝을 접어서 마지막 Y자 붙이는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는데요. 물론 내방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위쪽이 더 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붙이고요. 첫 번째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실선들을 그리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드렸던 이 박스들은 사이즈가 약 8cm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mm 간격으로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반은 가는 선, 반은 굵은 선을 그리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그릴 때는 어디에 그릴지를 알기 위해서 스케일이나 자를 대시고요. 5mm마다 우선 점을 하나씩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에 붙여도 되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반은 요 반까지는 우리가 가는 선을 그리고요. 밑에 반은 굵은 선으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한쪽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는 선은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가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선은 방법은 두 가지죠. 0.5mm 샤프랑 0.9mm 샤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5를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긋고요. 똑같이 내려서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긋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을 때는 처음 한번 힘을 주시고요. 뒤로 쭉 가셔갈 다시 한번 앞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끝과 끝은 선이 굵게 나와도 상관없으니까요. 시점과 종점을 볼 수 있게 혹은 0.9를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빨리 하셔가지고 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 정도까지만 우선 간선을 가지고 그려봤고요. 굵은 선 같은 경우에는 샤프를 세워서 처음과 끝을 그대로 하시면 선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잡고 그대로 돌리지 마시고 앞에 잡고 그대로 그러시고요. 앞으로 살짝 밀으시고 뒤로 가셔가지고 앞으로 튕기는 방식으로 하시면 끝과 끝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잡고 방식으로 조금 밀렸네요. 그래서 반은 굵은 선 그리고 반은 가는 선으로 선에 위계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얼굴이 나올까봐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는데 굵은 선과 가는 선 이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 나머지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수평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수직선으로 해서 반은 중간 가는 선, 반은 굵은 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스케일을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스케일 가지고 8cm니까 약 5mm씩 간격을 가지고 8cm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겠네요. 5mm씩 우선은 점을 찍습니다. 제가 점을 찍을 때 보면 한쪽은 좌에 한쪽은 밑으로 찍고 있죠. 지금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평선은 좌에서 우로, 수직선은 밑에서 위로 그런 것들이 자를 활용할 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저는 왼손을 많이 쓰시는데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글씨 쓰실 때는 왼손을 쓰시고요. 선은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닫아서 물론 이렇게 하기 힘드시면 점을 두 개 찍으시면 됩니다. 즉 연결시켜 주시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반은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게 반이 어디까지 세우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럼 X를 여기다가
자꾸 가선을 하나 살짝 그리시면 여기가 중간 지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반을 접으시면 이걸 중심으로 요까지가 반, 이까지가 반, 이까지가 반, 이까지가 반, 4분의 1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까지만 간선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구분선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똑같이 먼저 0.5mm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밑에서 살짝 긋고 위로 잡아주고요. 똑같이 움직이시고 잡고 위로 그어주시고요. 똑같이 밑으로 잡고 위로 그어주시고요. 혹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하는 이유가 혹은 이제 수업 받으시는 신입생들 중에서 일부는 또 건축 전공을 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좀 같이 혼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똑같이 밑에서 위로 해주시고, 밑에서 위로 해주시고요, 밑에서 위로 해주시고, 밑에서 위로 해주시고요, 밑에서 위로. 됐습니다. 반까지 왔죠, 그죠? 그럼 이 굵은 선을 가야 되겠죠, 그죠? 똑같이 앞으로 조금 더 세워서 굵게 그리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속도, 선을 그릴 때 속도와 그리고 차프를 세웠냐, 눕혔냐, 그 차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똑같이 가능하면 요 박스에서 움직일 수 있게 조금 튀어나가는 건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선이 봤을 때 요 박스에서 요까지 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선을 그었을 때 튀어나간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끝까지 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은 그냥 균질하게 갈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은 가는 선, 반은 굵은 선, 반은 가는 선, 반은 굵은 선, 이렇게 선의 위계를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원래는 저희가 100짜리를 많이 쓰는데 8cm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작게 한번 해볼게요. 전체 사이즈가 약 8cm니까 우선 여기다가 0.5mm 간격으로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여기가 좀 팔이 좀 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맞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확하진 않네요 지금. 똑같이 5mm 간격으로 우선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게 하나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5mm 간격을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이 밑에다가 가는 선으로 먼저 박스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부의 거는 가는 선으로 하나, 둘, 셋. 저는 수업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정확하기보다는 방식 설명하는 것들 위주로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 가셔서 하실 때는 이런 기준자들은 T자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을 할 겁니다. 물론 뭐 일부 친구들은 I자라고 하는 제도판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향후 3학년 때 시공을 전공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장 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건축 산업기사를 치게 되는데요. 그때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실기 시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I자도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아이고 너무 많이 나왔네요. 다 일반 자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상학자만 가지고 작성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제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들이 춤을 추네요 지금.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일단 선을 조금 작성을 했고요. 여기까지 먼저 간선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굵은 선 가지고 먼저는 대각선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한 칸이 좀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한 칸을 비우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한 칸을 비우고 한 칸을 들어서 갈게요. 한 칸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굵은 선을 가지고 먼저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쪽 부분은 10시 방향 정도, 그리고 이쪽 부분은 말이 안 나오네 자꾸. 한 5시 4시 50분 30분 정도 방향으로 그리겠습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굵은 선 가지고 여기랑 아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1cm 한 칸 띄우고 나서 두 번째 칸에서 저는 이걸 좀 잘못 생각했나 보네. 이게 처음에 치수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굵은 선 가지고 1cm씩 띄워서 작업을 쭉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도 똑같이 한 칸 띄우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제가 유인물은 다시 좀 수정을 해가지고 맞게 일단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쪽 방향으로 두 칸씩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근데 뺐으니까 여기겠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그래서 여기까지 한 칸, 두 칸 잡아주시고 두 칸하고 여기 두 칸 잡아서 규칙적으로 그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실습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계속 선을 긋고 제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다 100점을 그려버리면 실습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밑에 부분은 격자로 해서 간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위에 부분은 여기까지는 보지 마세요. 위에 부분은 수평으로 해서 그 위에 부분은 사선으로 해서 작성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 번째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번에는 점선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뽑았을 때가 원래 8cm로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8cm를 먼저 박스로 제가 그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좀 하기가 그러니 이 부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닙니다. 지금 똑같이 여기도 아니니까 이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과 유사한데 밑에는 격자로 똑같이 간선을 그리고요. 위에는 사선을 그리는데 여기 있던 것 중에서 실선과 점선 그리고 실선과 점선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선의 위계를 더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보다는 한번 예시로 있는 것들에 대한 패턴을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빠른 속도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먼저 점을 찍을 때는 날리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점을 찍고 돌리는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굵은 걸로 하는 걸로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0.5 가지고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시고
항상 쓰지 않으시는 도구들을 위쪽으로 하시는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머리가 나올까봐 좀 조심스러워서 자꾸 선을 제대로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가는 선 가지고 가는 선, 가는 선, 가는 선, 가는 선, 앞과 뒤가 잘 보이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0.5의 장점은 선이 균일하게 나오는데, 단점은 샤프심이 잘 부러질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 조절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따라 그리는 방식에 작도보다는 제도에 더 치중을 하겠지만, 그래도 도면 자체가 상대방한테 보일 때 가독성 있게 보이려면 선이 가지고 있는 두께나 그 정보들이 맞는 것들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선들이 같은 방식으로 보일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되어 있던 거 가지고 맨날 수업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그리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처럼 쉽진 않네요. 부탁드리건데 제발 지우개는 많이 쓰지 마세요. 어차피 조금 틀려도 연습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100점 맞으려고 하기보다는 다 그려본다. 저도 되게 삐뚤삐뚤하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선 큰 그림 그렸고요. 두 번째 그림은 먼저는 굵은 선 부분을 찾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굵은 선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한 칸씩 띄우는 것 같아요 지금 원칙이. 그래서 한 칸 띄우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서 굵은 선 가지고 그리고요. 한 칸 띄우고 두 번째 칸에서 똑같이 그렸고요. 똑같이 여기서 한 칸 띄우고 두 번째 칸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옆에다가 자를 대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자를 대고 그러는 것도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시고 딱 맞으면 럭키하고요. 그리고 조금 안 맞더라 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띄우고 했고요. 그냥 똑같이 이쪽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먼저 잡은 상태에서 맨 위에 먼저 중심부터 잡을게요. 여기 하나 잡고요. 지금 한 칸 띄우고 위쪽으로,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위쪽으로,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위쪽으로, 그리고요 한 칸 띄우고 쪽으로,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한 칸 띄우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점선이 같이 있네요 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점선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우선 여기다가 선을 먼저 그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상에서 아까 그렸던 거 사이사이에서 점선이 다시 필요한데, 점선을 그릴 때는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선을 한번 살짝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선을 따라서 점선을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선을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선과 점선의 관계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한 칸 띄우고 가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쭉 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그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지들마다 적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쪽 선도 마찬가지고 그 정보를 한번 자세히 보시고 어디까지 패턴을 그릴 것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이 가선을 그리시고 어디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점선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어디까지 그리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아마 조금 더 길게 그리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띄고 나가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점선은 말씀드렸지만 가선을 그린 상태에서 시점과 종점을 확인한 이후에 선을 그리고 그만큼을 띄우시고, 선을 그리고 그만큼을 띄우시고, 선을 그리고 그걸 띄우시면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이 부분이니까요.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전체 그림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는 꼭 제출일과 그 분반과 학번과 이름을 작성을 하시는데, 작성하실 때는 바라건대 글씨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가 지금 1cm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에서 한 2mm 정도, 밑에서 2mm 정도 띄우셔 가지고 요 그 가선 안에다가 제출일을 적을 수 있게, 예를 들면 2020년 3월, 제가 지금 작성하는 날이 17일입니다. 17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한 6mm 정도 내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실습 선긋기와 글씨 연습을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